안녕하세요, 금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죠? 가격이 계속 보합 상태인데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폭발 직전에 화산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자금이 유입될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국부펀드란 정부가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서 만든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그러니까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나 이제 기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자금이 유입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요. 되게 위험 자산이고 투기하는 것 같고 도박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부펀드나 연기금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되고 나서 투자 의사결정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기도 하죠. 국부펀드 자산 규모가 저의 상상을 좀 초월해요. 1위부터 7위까지 쭉 보시면은 2100조도 있고 1700조도 있고 가장 적은 게 1000조네요. 근데 여기서 2위와 3위가 이제 중국 국적의 국부펀드인데요. 사실 중국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부펀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노르웨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큰 자산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금들의 1%만이라도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자산 운용사들의 ETF로 순자금 유입액이 지금 약 1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로 치면 20조 정도 되는데요. 20조 정도 유입이 됐을 때 저희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됐죠? 2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국부펀드에서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2000조, 1000조 이러는데 여기에 1%만 자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클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국부펀드 외에도 아까 연기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기사에서 일본의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의 일부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일본의 연기금도 지금 2000조 가까이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국부펀드와 연기금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자산 투자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부펀드와 연기금이 얼마의 비중을 비트코인에 투자할지가 고민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을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홍콩 비트코인 ETF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한 게 미국이 아니에요. 첫째로 승인한 게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는 금융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파급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후에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승인을 했고, 그때서야 이제 지금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고 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캐나다와는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민의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추가로 상장이 될 경우에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의 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다음으로 큰 자금을 운용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개인들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콩 ETF가 출시가 되는 거는 또 다른 미국에서 ETF를 출시된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순차적으로 현물 ETF 승인을 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자금 유입이에요. 기관 자금 유입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로 많은 자금들을 유입시키고 있죠. 이런 자산 운용사들 외에도 모건 스탠리나 지금 UBS처럼 여러 투자은행에서 또는 금융그룹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처로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UBS가 지금 비트코인 ETF를 플랫폼 추가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향후 2주 내에 자산 플랫폼에서 ETF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2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넉넉 잡아서 두세 달 또는 그 이후에는 언젠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승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앤드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ETF를 전면 승인한 최초의 종합증권사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UBS보다도 며칠 먼저 ETF 지원 소식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자금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하나로 치면 약 2천조 정도가 돼요. 또 UBS에서도 운영하는 자금이 3조 5천억 달러, 하나로는 4,500조 정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응용 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 또한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입에 닳도록 얘기한 금리 인하와 반감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반감기가 지금 4월 20일, 21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올해 6월 정도에 드디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또한 올해 11월 5일에 또 있죠. 이런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올해 다 몰려 있어요. 미국 대선은 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냐?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돈을 풀었었어요. 지금은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대통령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가 좋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기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중에 돈도 풀지만 금리 인하도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언하긴 어렵지만 24년과 25년에는 자산 상승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로 비트코인이 지금 폭발 직전의 화상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수천조를 운용하는 자금들의 일부분이 유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홍콩 비트코인 ETF 출시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존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 외에 추가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그리고 반감기와 같은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언하긴 어렵죠.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 여름 전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또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호들러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녀와 함께 안녕.